들어가 있습니다. 그 해설을 이제 하기 전에 잠깐 이제 오리엔테이션 좀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요 내용은 이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지금 3월 그다음에 7월 그렇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라 이제 뭐 쉽게 요런 내용들을 이제 좀 눈에 좀 익으실 겁니다. 근데 이거를 이제 하는 이유는 그저 그 전까지 이제 수업을 안 들으시다가 이 수업을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2015년에 시행되었던 2016학년도, 17학년도, 18학년도 그 이후로는 문제가 이제 거의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좀 세팅이 좀 되어 있다.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리교육론, 인문지리, 자연지리 이 세 개 파트 중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건 거의 인문지리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연지리 파트도 이제 되게 많이 공부를 하시긴 하시는데 지금 뭐 인문지리하고 자연지리하고 요 문제수만 보더라도 한 절반 정도 이제 차이가 나니까 실제로는 인문지리 파트가 훨씬 더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. 근데 총 문항수도 24문제, 20문제, 22문제 이제 최근에 이렇게 유지가 좀 되고 있고, 그다음 모집 인원은 살짝 이제 거의 이제 유지가 되다가 작년에 이제 훅 늘었고, 지금 현재 정확한 TO는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 사전 TO로 보면 2019학년도 같은 경우는 121명을 이제 뽑는다고 하니까 작년하고 이제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응시 인원도 뭐 작년이랑 거의 뭐 비슷하게 1000명 내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건 정확한 거는 아마 내년 2월 1월이나 2월쯤 이제 올해 시험 관련된 결과가 이제 나오니까 정확한 건 내년에 알 수 있고 추정을 해보면 한 1000명 내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응시를 하겠구나. 그 중에 121등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. 전국에서. 물론 이제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,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는 7, 8월 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, 그때 OT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, 요거는 이제 현행 우리가 이제 올해까지 시행되는 그런 파트고,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바뀝니다. 그래서 올해까지는 교육학은 교육학 시간에 들으시고, 전공을 보면 기입형, 서술형, 논술형, 그래서 총 22문항이 출제가 된다. 요거는 이제 올해까지만 그렇게 되는 거고,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입형 같은 경우에 8문항이었는데 이제는 6문항으로 이제 기입형은 줄어든다. 기입형이 8문항에서 6문항으로 줄어든다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현행대로 유지가 되지만 내년에 이제 이렇게 기입형이 이제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뭐 나름대로 이제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기입형이 줄었다. 이 얘기는 단순 이제 지금까지 문제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용어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이제 기입형으로 많이 출제가 됐는데, 그거를 줄였다 이 얘기는 단순 기억력 측정하는 문제는 안 묻겠다. 그런 의도가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단순 기억력 관련된 문항은 이제 좀 점점점 줄이겠다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논술형이 없어지고, 논술형은 이제 없어지고, 이 논술형이 이제 없어지는 이유는 교육학도 지금 논술형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이거랑 이제 좀 유형이 좀 겹치지 않나. 그래서 논술형은 빼고 기입형은 줄이고, 그건 상대적으로 서술형은 늘어나고. 근데 서술형이 이제 단순히 문제가 지금 뭐 여섯, 열하나, 13문항에서
17문항으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13문항에서 17문항으로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는 거는 단순하게 문제 수가 이제 증가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새끼 문제가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 안에 새끼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뭐 우리는 올해 여기서 끝낼 거니까 올해 끝낼 거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 올해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이런 유형으로 이제 시행이 될 거다. 그래서 총 22문항에서 내년에 23문항으로는 한 문항이 이제 늘어나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교육학이랑 조금 겹치는 그런 이제 논술형 유형 같은 경우에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단순 기억력 측정을 하는 문제는 이제 배제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요거는 작년에 시험 봤었던 그 내용을 1차 이제 합격 커트만 쭉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 합격 커트만 조사를 좀 해보니까 요런 데가 이제 경남, 제주, 서울, 경기가 이제 좀 높았고 그 다음에 울산, 세종, 충북이 좀 낮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평균 정도를 보면 한 77점 내외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7점 정도 이제 그러면 강원이라든지 뭐 충남이라든지 뭐 세종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뭐 전북 요런 정도의 그 지원하셨던 그런 분들이 좀 평균 정도가 좀 나오지 않았나. 그래서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해보니까 1차 같은 경우는 한 76.5점. 이 76.5점은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, 그러니까 전공하고 교육학이랑 합쳐서 봤을 때고,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교육학 커트가 한 16점 정도 이제 된다면 16점 정도 된다면 전공 같은 경우에 한 60점 정도 전공 같은 경우에 한 60점 정도면은 1차에 무난하게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각 지역별로 작년에 이제 17개 시도 중에서 3개만 빼고 3개 지역만 빼고 총 14개 지역에서 이제 시험을 시행을 했는데 한 60점 이상이면 대부분의 그 지역에서 1차는 무난하게 합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하는 그 실전 모의고사 이 문제에서 내 60점이 안 나왔다고 해서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다.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다. 왜냐하면 몇 주 동안 이제 갇혀서 문제를 내는 이제 그 문제의 질하고 제가 내는 문제의 질하고 뭐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의 질을 놓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좀 부끄럽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작년에는 이 정도 됐구나. 그래서 이런 점수들은 대부분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1차에서 전공이 한 60점 정도 나왔다. 그러면 무조건 2차 그냥 준비하시면 됩니다. 고민하지 마시고 2차 무조건 이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참고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예비 TO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상위 5개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뽑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대전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뭐 제주, 광주 뭐 이런 데는 뭐 2명, 3명 이렇게 뽑으니까 여기 지원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TO로 보면 이제 총 121명을 이제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인천은 올해 안 뽑고 그래서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실전 모의고사하고 최종 모의고사 어떻게 좀 운영을 좀 할 거냐면 총
실전 모의고사는 8주, 그 다음에 최종 모의고사는 3주, 그래서 총 11주를 이제 모의고사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,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 4주는 인문지리 위주로 그렇게 문제를 좀 구성을 할 거고, 그 다음에 나머지 4주는 자연지리 위주로 구성을 좀 할 겁니다. 그래서 지리교육론은 계속 이제 들어가고,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는 계속해서 이제 지리교육론 문제를 좀 드릴 거고, 그리고 첫 4주는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인문지리 위주로, 그 다음에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자연지리 위주로, 그리고 최종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합쳐서 지리교육론과 인문지리, 자연지리, 요거는 이제 다 합쳐서 좀 섞어서 이제 문제를 좀 드릴까 합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인문지리 위주고 자연지리 위주고 이제 저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모의고사 내용들을 이제 문제를 이렇게 쭉 푸시면서 이 문제 출처는 대부분 이제 어디서 갖고 오는 거냐면,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보는 기본 전공 서적, 기본 전공 책에서 문제를 이제 다 만들 거고,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중요 부분만 이렇게 툭툭툭 띄어서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기출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책을 다 훑을 겁니다. 다 훑어서, 그래서 오늘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자료가 꽤 많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. 글자료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그냥 글자료만 그렇게 이제 주는 게 아니라 그 글자료 안에 있는 내용도 이제 보시고, 그리고 그 해당하는 문제 주제도 이제 보시고, 그래서 문제를 전공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한 번씩 다 훑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문제를 작성을 지금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이런 문제를 풀고 맞췄다, 그래서 점수 몇 점 맞았다,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이 문제에서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구나, 주제 파악을 하는 이제 훈련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. 훈련.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거 시험 적응력 배양. 그 지금 우리가 총 90분 시험인데 70분으로 시간을 확 줄여서 지금 드렸는데, 그 시간 안에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다 꺼내서 그 다음에 이거를 답안지에 옮겨 적는 것까지 그렇게 이제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좀 시켜 드릴 거고, 그 다음에 답안지 작성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. 자, 이게 이제 왜 하셔야 되냐면, 잠깐 그 수업 중간중간 잠깐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, 이 답안지 작성 연습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꽤 많이 차이 납니다. 나는 굉장히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답안지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답안지가 정말 많았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건 주어 동사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좀 이따가 이제 개별 첨삭을 다 해드릴 텐데, 한 장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 내가 왜 이렇게 썼지? 라고 이제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이거를 이제 왜 작성을 하셔야 되냐면, 물론 이런 것도 이제 좀 배제시키는 연습을 이제 할 거고, 또 하나, 내가 시험지에 작성한 답안하고 그 다음에 얘가 답안지에 옮겨 적었을 때의 답안하고는 굉장히 갭이 큽니다. 그래서 시험지에 이제 쭉 적었을 때는 이게 다 답인 것 같아. 근데 이게 옮겨 적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의도나 내 배경 지식이 들어가거나, 그래서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답안과는 좀 다르게 적히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. 그래서 시험지의 답안하고 그 다음에 답안지에 작성했을 때 답안하고의 갭을 최소화시키려고 이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이거를 연습을 하지 않으면, 이제 직접 이렇게 써보지 않으면
실제로 답안지만 봤을 때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. 그럼 점수가 안 나옵니다. 아무리 잘 써도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답안지 작성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. 자,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전 모의고사, 최종 모의고사에서 이제 보는 거고, 자,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실제로 이제 강의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제 1시까지 이제 오시면 뒤에 문제지가 이제 쭉 이제 있을 겁니다. 근데 그거 가지고 1시부터 2시 10분까지 70분간 그렇게 이제 전공회, 그리고 끝나면 10분간 쉬었다가 또 70분간, 그리고 이게 끝나면 이제 바로 해설하고 이제 개별 첨사.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뜻입니다. 언제 끝날지 모른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시면 이제 오늘 했던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앞으로 2.5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개 공부, 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